필기하면서 천천히. 아, 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모든 단원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해. 단원이라고. 통계가.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렇더라고. 이 인쇄가 좀 이상하더라고. 안 보이지? 그거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되게 평소에 열심히 했던 사람. 자, 집중. 의 시작. 근데 설명을 하는데 약간 좀 노력이 좀 필요해서, 아니 설명은 설명인데 네가 뭐 외워야 되잖아. 그 용어부터 정리하자고. 통계 용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것만 주구장창 나와요. 1번 평균, 2번 분산, 3번 표준 편차. 평균을 영어로? 에버리지. 민으로 합시다. 민. 평균을 영어로 민이라고 합시다. 민이라고 하고,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닌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소리고요. 기대값은 영어로 expected valu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충 expectation 하세요. 이 두 개가 약간 좀 다른 거는 조금 이따 지금 할게요. 지금 할게. 100만 원이 있어요. 10장의 대충 뭐 뽑기 종이가 있는데 100만 원은 10장 중에 한 장이 있대요. 10장이 토탈 있어요. 그냥 뭐 할까? 2,000원 할까? 2,000원은 10장 중에 한 3장 정도 있대요. 근데 빵원은 6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10장을 다 뽑아서 평균을 내면 얼마일까? 100만 원에다가 6,000원을 더해서 전체 그 10으로 나누면 되지. 100만 원에다 6,000원을 더해서 10만 원, 뭐라는 거야, 씨. 10으로 나누게 되면 10만 6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은 이제 확률이 0.1이니까 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 확률이 지금 다 다르잖아. 약간 가중평균 느낌이거든. 한번 따라해봐. 가중평균.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이렇게 되고 2,000원이 있어. 야, 100만 원이잖아 너. 100만 원. 100만 원에다가 0.1을 곱하고 2,000원에다가 0.3을 곱하고 빵원에다가 0.6을 곱해? 뭐 이런 거거든. 100만 원에다가 0.1을 곱하면 10만 원. 이렇게 되고 2,000원에다 0.3을 곱하면 얼마야? 600원? 얘는 없고. 그래서 10만 6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평균의 개념이랑은 약간 좀 다른 게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확률이 크면 클수록 그쪽으로 좀 몰리는 느낌이야. 확 금액이 떨어지지. 확 떨어지잖아. 0원짜리가 6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기대값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해, 평균이랑. 가중평균의 느낌이야. 확률이 높은 것 쪽으로 계속 다가간다, 이런 느낌이지. 평균이랑 기대값은 유사한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평균이랑 기대값이 같은 경우도 있어. 지금 0.1을 곱하고 0.3을 곱한 것은 확률을 곱한 거 아니냐? 맞지? 100만 원에다가 10분의 1을 곱했고, 그 다음에 2,000원에다가 10분의 3을 곱했고, 0원에다
10분의 6을 곱했고 여기에는 값에다가 확률을 곱한 느낌인데 아예 확률이 같은 경우 주사위를 던졌어. 1에는, 2에는, 3에는, 4에는, 5에는, 6에는 이게 있대. 각각에 나올 확률이 6분의 1씩 있잖아. 6분의 1씩 있으니까 이렇게 6분의 1씩 있대. 혹시 이 주사위 눈을 되게 열심히 여러 번 던졌다고 하면 거의 뭐 평생을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주사위 눈들의 평균이 얼마일까? 3.5 정도 되겠지. 열심히 던지면. 왜냐면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 중앙값 정도의 평균이 생기지 않겠니? 당황하지 말고. 그러니까 1, 2, 3, 4, 5, 6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3.5가 되는데 그 3.5라는 것이 이것도 가능한 거지. 1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확률을 곱하는 거잖아. 2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3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4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아따 5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6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여기 이 계산 지금 식을 보면 6분의 1부터 6까지 싸라락 다 더한 거 아니냐. 그게 결국 평균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의 기대값은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랑 같은 거야. 근데 이때의 기대값은 그렇지가 않은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랑 약간 다른 거지. 따라해봐. 가중평균. 그럼 얘는 네가 물건을 팔 때 이런 도박을 하잖아. 도박을 할 때 너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거야. 이 기대값이 10만 600원인데 이 도박을 할 때 네가 9만 원에 한 판에 9만 원이에요 이러잖아. 그러면 손해되는 거지. 한 판에 15만 원이요 그러면 남을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대값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는 것을 기대값이라고 불러. 로또가 한 장에 1,000원인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00원일 거야. 한 게임에 1,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야. 한 게임에 1,000원인데 니들 미성년자를 못 사는구나. 로또의 기대값이 확률을 생각해서 계산해보면 아마 그게 그 기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대충 한 500원 정도 될 거야. 내 기억엔 그렇거든. 로또가 한 게임을 하는데 기대값이 500원인데 실제 사서 하는 거는 1,000원이다 보니까 남겠지. 너는 한 게임을 할 때마다 500원을 버리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그런 걸 안 해. 내가 도박을 하겠니? 할 리가 없지. 손해인데. 로또를 왜 사? 한 게임 할 때마다 500원씩 버리는 거야. 이렇게. 버리는 건데 하여튼 그래. 그렇다. 평균과 기대값은 그런 차이가 있다. 또 그 대표값이라고 들어봤니? 왜? 이런 거 있잖아. 대표값.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게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좀 다양해.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가 극단적일 때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쓰기가 좀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들 집단에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해봐. 근데 너희들은 전부 다 3천인데 나 혼자 막 뭐 몇십억을 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집단의 대표값을 평균으로 쓰는 게 좋지가 않겠지. 자료가 극단적인 때는 쓰지 않는 게 좋아. 그럴 때는 오히려 최빈값을 쓰는 게 낫겠지. 나만 몇십억을 달리고 있고 너희들은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얘를 쓰는 게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중앙값은 자료를 이렇게 쭈르륵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불러.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안 나와 이거. 잘 안 나오고 이것도 잘 안 나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집단의 대표값은 뭐 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값의 일종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네. 됐어. 분산은 뭐야? 분산을 영어로 분산 이러면 되지. 분산 이렇게 하면 돼. 베리언스 그러는데 B라고만 생각해줘. 분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분산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래? 지우야. 분산. 펼쳐져 있는 정도. 훌륭하다. 분산. 편차의 제곱. 다 더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 훌륭하네요.
분산은 두 분의 말이 핵심인데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에 관련해서 표현한 것을 분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크다. 뭐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이렇게 있어도 분산이 작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제곱과 관련해서 계산한 것을 분산이라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강영이가 얘기했듯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일단 외워야 돼. 뭐 이렇게 설명해봐야 소용없어. 외워야 돼. 한번 읽어봐. 편차 제곱의 평균. 다시 편차 제곱의 평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형된 분산 공식이 있어요. 변형된 분산 공식은 분산은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글에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vx 그렇게 얘기해. variance of x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다 보니까 귀찮아. 좀 귀찮아서 변형을 시켜놨어요. 이거 읽어봐. 뭐 2x제곱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 아닌 것 같지? x제곱의 평균. 뭐라고? x제곱의 평균. 다시 뭐라고?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빼요. 평균의 제곱을 빼요.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됐지?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래더라? 평제? 선생님 재평평제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재평평제. 됐어 씨.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외웠지? 원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라고 불러. 아까 주사위 눈을 이렇게 쭈르륵 썼잖아. 쭈르륵 썼는데 거기 1, 2, 3, 4, 5, 6 여기가 x 변수인데 나올 확률이 전부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랬지. 그거를 이제 확률로 표현을 했잖아. 그때 이 라지 x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냥 변수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돈 입장에서는 100만 원, 2,000원, 빵원 여기가 확률 변수예요. 왜냐면 밑에다 확률로 표현을 해놨잖아. 확률 변수라고 불러. 자, 따라해봐. 확률 변수. 다시 확률 변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어쨌든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라고 한다. 근데 얘는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하는데 보통 문제를 풀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가지고 쓰는 경우는 공식을 유도를 한다거나 또는 등차 수열로 나와 있는 경우 확률 변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는 것이 편할 때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변형된 분산 공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쉬우니까 변형을 시키지 않았겠어? 그 변형된 분산 공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일단 여기부터 해보자. 평균을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상하다. 오늘 원래는 테스트를 보려 했는데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다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안 오는 걸까? 네 친구 왜 안 오냐? 이런 왜 안 오지? 이상하네. 참나. 하여튼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으니까 조금 짜증날 수 있어. 편차라는 것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점수를 받는 이렇게 빡대가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잖아. 그 자료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중앙값이 평균이라는 걸 알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어쨌든 여기가 20이고 20이에요. 그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잖니? 이렇게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0이야. 평균을 빼 0이야. 평균을 빼 이렇게. 얘들을 편차라 해. 근데 편차들을 합하면 항상 제로가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야. 그러니까
그 집단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싶은데 뭐 이럴 거 아니냐. 평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10점? 평균이 20점이니까 여기 10점이 있고 20점이 있고 30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거라고. 근데 조금 큰 집단으로 가면 평균이 있으면 어떤 집단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점수 편차가 되게 큰 집단인 거지. 보통의 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이렇게 있어. 뭐 평균 줌에 몰려있는 반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내 점수랑 평균과의 차가 되게 적잖아. 얘는 좀 크고 이럴 때는 분산이 크다고 하고 쉽게 말해서 얘는 분산이 작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균을 가지고는 이게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여기가 평균이 20점이고 평균이 20점이래.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평균은 집중. 대표값의 일종이라 그랬잖아. A반은 B반보다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는 거야. 그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A반은 진짜 잘하는 애도 있고 개 못하는 애들도 있는 거지. 근데 B반은 그나물에 그 밥이 뭐였다는 거지. 요거를 판단을 하니까 자료가 얼만큼 흩어져 있는 정도를 좀 알고 싶은 거야. 뭐 삼포도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싶으니까 얘를 생각하게 된 거지. 분산을. 그러니까 분산을 생각하려니까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게 지금 필요한데 양인지 음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야. 얼만큼 얘가 떨어져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지 지금. 떨어져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니까 일단 편차를 가지고 합하는 순간 0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봐 소용이 없는 거야. 0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편차의 절대값을 걸어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있고 편차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있어. 전자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합한 다음에 평균을 낼 거야. 이해했지? 그냥 합하면 빵이니까.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야. 왜냐면 A집단이 B집단이 분산이 크다 작다 얘기를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편차들의 합은 제로가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을 한 거야. 자, 따라해봐.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합을 하고 평균을 낸다. 그 식을 쓸 건데 내 점수에서 내 점수는 변하겠지. 나의 점수들은 여러 명들이 있으니까 평균을 빼. 평균은 집단이 정해지면 그 평균은 딱 고정값으로 정해질 거잖아. 얘가 읽어내면 편차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너를 제곱하고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n명이라고 하면 얘는 n명의 학생들의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한 거잖아. 어떻게? 따라왔어. 근데 평균을 내야 되니까 n명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쓰면 분산이구나. 그걸 알아.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계산을 하자고. n분의 1이 있고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있고 xi의 제곱 빼기 2m의 xi 그 다음 더하기 m제곱이 될 거야. 시그마에 걸려있는 게 얘니까 이렇게 괄호를 치면 되겠지. i가 1에서부터 움직이는 거니까 i가 변수고 i와 관련돼 있는 건 변수 취급, i가 아닌 것은 상수 취급. 그렇게 하면 되겠고 m은 평균이야. 시그마는 합쳐 실수배가 잘 되는 놈이라서 이제 찍겠지.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얘는 상수니까 2m이 되고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가 되고 더하기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m제곱이 되고 이렇게 찢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읽어낼 텐데 이렇게 곱해. 얘는 내 점수들이 있는데 걔를 제곱한 다음에 n으로 나눴지? 읽어내봐. x제곱의 평균. 그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x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여기는 n분의 1을 이쪽으로 곱하잖아? 이쪽으로 곱하면 시그마 앞쪽에 n분의 1이 걸려있는 거야. 근데 얘를 생각해보면 내 점수들을 n명 거를 합한 다음에 n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평균이지 그냥. 평균. 평균을 뭐 EX라고도 쓰기도 하고 M이라고 쓰기도 하는 거니까 M으로 쓸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M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면 얘는 연산 결과가 I만 변수니까 M제곱이 앞으로 나가면서 N을 곱하면서 나가잖아. 항의 개수를 곱해야 되니까
n 곱하기 m제곱이 돼. 근데 앞에 n분의 1을 곱했잖아. n분의 1을 곱해. 그거 털리네? m제곱이네. 그래서 더하기 m제곱이야. 계산을 해보면 그렇네.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외웠지?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분산 구하는 변형된 분산 공식은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이렇게 기억한다. 둘 다 된다. 확률 변수가 등차수열이면 네가 편하다. 이렇게. 표준 편차는 영어로? 그냥 대충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는데 됐어. 스탠다드인데 S라고 쓰고 싶은데 이 S라고 쓰자니까 좀 그랬나 봐. 그 S가 그리스 대문자로 얘고 그리스 소문자로 얘야. 그래서 얘는 썸에서 쓰게 되고 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게 돼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쓴다? 정의야. 묻지 마 나한테. 따라해봐. 시그마?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해? 루트 분산이야. 왜냐면 이게 다 제곱과 관련이 있거든. 아까 분산을 구하려다 말았는데 구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구하려다 말았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니까 제곱을 쳐야 되잖아.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 그 집단의 분산이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루트를 박아서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분산이라고 정의를 해줘. 이렇게. 그 분산은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 같은 표현이야. 분산 vx 시그마 제곱 같은 표현이다.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 말은 그 분산부터 구해야 되고 그 루트를 박아야 되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되는 거네. x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고 둘 다 구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갈 수 있다. 끝. 자, 평균은 대표값의 일종입니다. 자료가 극단적일 때는 평균을 사용하는 게 대표값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 문제도 나와요. 그렇다. 평균은 기대값과 비슷한 개념이다. 평균은 자료가 아예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계산하는 거고 기대값은 말 그대로 기대하는 거야. 기대하는 금액이야. 기대하는 금액이니까 기대값, 기대금액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다. 분산은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과 관련해서 표현한 것. 편차와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구하는 오리지널 공식은 편차 제곱의 평균, 변형된 분산 공식은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그렇게 한다.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을 얘기하려면 개 크니까 루트를 박아서 표현을 하자. 스탠다드를 기억하자. 됐죠? 그 다음에 성질. 첫 번째, 확률 변수가 있는데 ax 더하기 b 형태로 나왔대. 일단 사기를 좀 칠게. 평균은 좀 민감해. 평균은 민감해서 다 튀어나와. 이렇게. 두 번째, 분산 ax 더하기 b가 있어. 분산은 그 제곱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니. 제곱과 관련이 있는데 상수항은 무시한다. 상수항은 무시하고 얘가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간다. a제곱의 bx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표준 편차 ax 더하기 b. 표준 편차는 이제 루트 분산이잖아. 루트 분산이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것과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지. a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뭐로 바뀌냐? 절대값 a로 바뀌지. 그거 조금 조심하자. 얘가 절대값 a가 되고 루트 분산은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시그마로서 해결하면 돼. 시그마 걸면 되거든. 시그마다 걸면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일단 먼저 평균이 20점인 반이 있어. 이렇게. 너무 평균이 낮나? 시험 문제를 잘못 냈어. 여기 있는 애들의 점수를 10점씩 다 올렸다고 생각해봐. 전부 다. 그 평균이 몇 점이야? 30점 되지? 많이 어렵니? 여기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평균이 20점이었어. 전부 다 10점씩 싹 올렸대.
평균 30점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평균이 30점이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30점이었던 애가 몇 점이 된 거냐면 40점이 된 거잖아. 그러네. 40점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 여기 10점이었던 애가 10점을 올렸어. 10점을 올리면 거시기 일로 와. 여기는 20점이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원래 X의 평균은 20점이었어요. 근데 모든 점수를 10점씩 올렸더니 그 평균은 30점이 됐어요. 그 말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평균에다가 10을 그냥 더해서 30으로 계산한 거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되게 직관적이지? 시그마로 표현해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할까? 이번에 평균이 20점이야. 이렇게 애들이 점수 분포가 있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완전히 잘못 낸 거야. 그래서 애들을 점수를 2배를 하기로 했대. 가정은 있어. 이 빡대가리 반이라 점수를 2배를 해도 100점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받아들여주고. 그 점수를 2배를 했으면 평균이 40점이겠지. 뭐 그럴 법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0점인 아이가 있었어. 근데 2배를 쳐. 2배를 치면 여기가 60점이 되겠네. 이렇게. 원래는 그 여기 차가 10점 정도로 계산이 됐는데 2배를 쳤더니 20점으로 계산되는 것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원래의 평균이 20점인데 점수를 2배를 했다는 거야. 2배를 했더니 그래 40점이 됐잖아. 40점이 됐으니까 2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평균은 민감해. 다 찍고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만 나오지는 않아. 시그마 때문에 그런 거야. 딱히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게 있어. 평균은 민감해. 다 찍고 나오면 돼. 다 뜯어. x제곱 더하기 2의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다 뜯어서 나오면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자고. 이쪽. 얘도 뭐 대충 직관적으로 하면 돼. 어떤 분산이 정해져 있대. 하트로. 자료가 그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뭔가 계산을 했겠지. 계산하기 귀찮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10점씩 올린 상태야. 이렇게 10점씩 올렸어. 혹시 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바뀌니? 전부 다 올라갔는데? 바뀌질 않지. 이만큼 차이가 있었었는데 전부 다 평행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게 바뀌질 않아요. 대충 편차가 안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편차가 안 바뀌니까 아니 너의 분산이랑 x에다가 10을 더한 분산이랑 다를 리가 없는 거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수항은 뭐 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상수항은 무시하는 거야. 상수항은 무시하고 근데 계산 과정상 지금 쳐다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그마를 연상하다 보면은 이게 제곱으로 나가는 게 당연할 거라고. 제곱을 쳤는데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기도 하잖아. 그냥 확률 변수를 제곱을 쳐서 계산을 할 거니까 a제곱이 나오는 게 당연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걸 설명했으면 너까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성질까지도 기억하자. 얘도 뭐 그런 거겠지. 분산이 있어. 뭐 3x-2 이런 게 있대. 그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3이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가. 9로 나가고 bx로 해야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계 얼마나 재밌니? 할 게 없잖아. 3x 더하기 뭐 4가 있어. 무슨 내가 증명을 뭐 하기를 하니 뭐를 하기로 하니. 표준 편차도 분산의 일종 아니냐. 그러니까 뭘 무시한다? 상수항을 무시하는 거야.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로 나간다고? 절대값으로 나간다고. 절대값 3이고 표준 편차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음수가 걸려 있어도 마찬가지야. 음수로 걸어보면 시그마가 있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것이 있대. 이렇게. 그 확률 변수는 뭐 별거 아니야. 100원짜리가 있으면 확률 변수를 너로 택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0 더하기 4 걔를 확률 변수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 무시하고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절대값을 걸 거잖아. 3이 되고 시그마 x 이렇게 쓰면 된다. 됐죠? 끝이야. 문제 풉시다. 프린트 보세요.
어허. 우후. 우후. 그 105페이지부터 1-1, 2번 어디 갔어? 1-3번부터 있네요. 1-3번부터 1- 네, 10번까지 문제를 천천히 풀어볼 생각이에요.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1-3번부터 쭉 풀어보세요. 이 어이없는 것들이 전부 다 기출문제예요. 전부 다. 아, 어이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좀 편하잖아. 해보자고. 그 50개의 별량이 있대요. x가 20개 있고 y가 30개 있나 봐. 여기 보니까 그 x 20개 합한 게 40이고 제곱을 합한 게 100이고 y 30개 합한 게 60, 제곱을 합한 게 이제 200이라는 거죠. 그 50개의 별량이 있는데 평균을 구해라. 싹 더한 다음에 5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뭐 있겠어요? x를 다 합하면 40이고요. y를 다 합하면 60이래요. 50개라며 50으로 이렇게 나눠요. 2겠네? 그 평균은 그래서 2예요. 분산을 구하라네.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도 되고 편차제곱의 평균도 되고 편차제곱의 평균은 별량이 변수가 등차수열일 때나 공식의 성질 같은 걸 밝힐 때 걔 오리지널 분산 공식을 쓰자. 엔간하면 뭐 쓰자 그랬지? 편차제곱의 평균 말고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을 쓰자 그랬지? 변형된 분산 공식이니까. 뭐 그걸 써야 되나 봐. 그래? 그럼 분산은 여기에 있는 이 별량 전부를 라지 x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산, 라지 x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쓴단 말이지. 얘는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을 하겠다. 근데 얘는 라지 x의 평균을 지금 구해놨잖아. 스몰 m이라고 칭하자고. 그럼 이거부터 하면 되겠네. 너는 뭐냐면 이걸 다 제곱한 다음에 합해야 돼. 그거 있잖아. 제곱해서 합한 게 x를 합한 거는 100이고 y를 제곱해서 합한 건 이제 200이니까 너는 여기다 써야지. 300이 있어. 근데 전체 개수가 몇 개야? 50개야? 50개가 있대. 평균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나 봐. 그거 뭐야? 600이 4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여기도 2네? 그러면 너는 2고 너는 4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뭐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진짜 귀여워. 여기 있는 확률 변수들을 라지 x로 생각하자. 걔의 평균이 5래. 그러니까 x의 평균이 5야. m이 5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너는 x의 표준 편차 걔가 루트 3이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너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x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래. x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이 말 아니냐. 그럼 구조를 보자고. 분산 구하는 공식.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잖아. 이렇게 했어. 그럼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아이 왜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맞지? x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한번 읽어봐.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그럴 거잖아. 그럼 뭐야?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제곱 25잖아. 시그마 제곱 3이잖아. 28. 이딴 식으로 하면 된다고. 용어의 정의만 알면 통계에서 3점은 틀릴 일이 없어. 틀리면 그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의만 알고 잘 가자고. 여기 당시에는 이제 4점으로 나온 건데 지금은 뭐 어쨌든
31개의 등차 수열이 있대. D가 양수니까 뭐 이렇게 증가 수열인가 모르겠어. 그렇게 생긴 것 같고. 이상한 게 있지. 루트 5를 이렇게 계산을 하래.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한 건가 봐. 그러면 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자료가 등차 수열이라면 이면 분산은 오리지널 분산 공식 구하는 게 쓰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일단 평균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평균이 떡하니 보여. 중앙값이 A니까. 그 편차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내 점수에다가 전부 다 평균을 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편차를 계산해봐. 너에서 너를 빼면 마이너스 15D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빼. 그러면 마이너스 14D지. 근데 뭐 할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할 거니까 이 편차들을 다 제곱할 거라고. 여기는 0이니까 일단 쓰고, 이쪽은 D가 되는데 걔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2D가 될 거 아니냐. 걔를 제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맨 마지막에 빼게 되면 15D 너를 제곱할 거라고. 얘 지금 뭐 쓴 거야? 편차 제곱의 합을 쓴 거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너를 31개로 나눠야 돼. 이렇게. 아이고야. 그럼 이제 D제곱으로 묶어. D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1의 제곱부터 15의 제곱까지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러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15의 제곱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있고 31로 나누자. 지금 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야. 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분산을 구한 거지. 분산을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는 루트 분산이라며 요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얘가. 이거를 계산해라. 이거 되게 귀찮지. 그래서 합니다. 얘는 31분의 2D 제곱이 되고 곱하기 얘는 뭐 시그마 공식 써야지. 6분의 15, 16 두 개를 더하면 되지. 두 개를 더하면 31 이렇게 되네. 요건 다행이네. 날라가고 에이씨 3이 되고 3, 5, 15가 돼서 뭐 얼마야? 너는 90D 제곱이냐? 아니야 80D 제곱이야. 80D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지? 80D 제곱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거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분자가 표준 편차가 루트 80에 D가 양수니까 D라고 쓰고 여기 D로 이렇게 나누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고 요거 하라는 거지. 이게 날렸으니까 얘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됐지? 이렇게. 등차 수열로 나왔을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자. 그러면 좀 편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우리 6번 눈으로 볼까? 다음 자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표준 편차가 크려면 분산이 크면 되고,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분포가 좀 크면 되겠지. 1번부터 5번까지 평균은 전부 다 3 같지 않니? 보여? 3이야. 그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은 2번이네. 1, 5, 1, 5, 1,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일 테고. 7번. 1부터 9까지 적힌 표적이 있다. 5명의 사격 선수가 10발씩 사격해서 10개 수의 평균이 모두 5가 되었다. 5명이 사격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열심히 썼네. 5명 중 맞춘 10개의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사람은, 표준 편차가 작으려면 분산이 작아야 되고, 분산이 작다는 말은 평균 주변에 많이 맞추면 되지. 그 평균이 5가 되는데 5 주변에 개 많은 거. 이렇게 봐봐. 5 주변에 B 같은 경우를 보면 4, 5, 6에 6개 찍혔지? 맞지? 4, 5, 6에 6개 찍혔고 나머지를 보면 4, 5, 6 보면 이렇게 딴 거 보고 B네 뭐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됐죠?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3번까지 응?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설명할게. 일단 쭉 한번 봐봐. 앞에 문제 쓰고 있을 테니까. 뒷페이지까지 좀 풀어줘.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하자. 가볍게 해 통계는.
어렵지 않아. 근데 어디가 어렵냐면 연속 확률 변수로 가서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한 4년 전 이전에 대칭성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좀 안 내고 있긴 하던데 금년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는 뭐 용어의 정의만 잘 알면 어렵지 않다. 자, 얘의 평균이 30이라고 했거든. 써내려가면 돼. y라는 놈의 평균이 30이야. 그러면 얘가 2분의 1x 더하기 5의 평균이 30이야. 평균은 민감하니까 다 뜯고 나와. 2분의 1 2x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야. 걔가 30이야. 딱 요거 하는 거야. 그렇게 산수지 뭐. 그러면 2분의 1 2x 얘가 얼마나 좋아. 행복하잖아. 2의 x가 50이 된다. x의 평균은 50이야. 그렇게 하면 될 일이고 요쪽 또 읽어내자고. 얘는 그냥 괄호 써도 되고 중괄호 써도 되는데 x 더하기 1의 제곱의 평균이 10이에요. 이렇게 읽어내면 돼. 확률 변수가 저렇게 돼 있나 봐. x가 10원짜리였으면 이거 10원에다 1원 더한 다음에 제곱을 친 그 값을 쓰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도 돼. 아래에 있는 것은 x-1의 제곱 너의 평균이 6이야 뭐 이런 말이네. vx를 구하랜다. 너는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니까 얘를 구해야 되겠구나. 위에 있는 식에서 너랑 너랑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연립방식 풀면 되는데 첫 번째 식에서 2에다가 전개를 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전개했지. 평균 민감하니까 다 뜯지. 이렇게 하고 상수고 뭐고 다 뜯어. 시그마 성질이라니까.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 걔가 10이고 그다음에 밑에 거 2에다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되고 평균은 민감하니까 다 뜯어. x제곱 빼기 2배의 2x 더하기 1 얘가 6이 된대. 이제 눈치 보이지? 연립방식 풀면 얘 구할 수 있겠다. 연립방식 풀면 얘 구할 수 있겠다. 그 두 개 가지고 열심히 풀면 되지 뭐. 이게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2배의 x제곱의 평균이 있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날아갈 거고 여기 2가 되고 두 개 더해. 뭐 16이야. 일로 가면 14니까 x제곱의 평균은 7이 되고 뭐 이렇게 얘 7이니까 2x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 됐어.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 이쪽 지울게.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 아까 네모 1번을 했나? 네모 3번 할 차례구나. 네모 3번 확률 분포. 니네 도수 분포 들어봤니? 아기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도수 분포를 많이 쓰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확률 분포를 많이 쓰게 돼. 그래야 출제하기가 좋잖아. 확률까지 같이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주사위 눈의 수를 보면은 1, 2, 3, 4, 5, 6 해놓고 확률이 전부 다 6분의 1씩 쭈루룩 같았지. 그 설명하면서 그냥 계산한 평균이랑 너랑 너랑 곱해갖고 계산한 평균이 똑같아. 기대값이랑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뭐 100만원, 2,000원, 빵원 그런 게임을 할 때 얘가 0.1이라 그랬던가 여기가 뭐 0.3이라 그랬던가 잘 기억이 안 나. 여기는 나머지 0.6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 여기에서 기대값을 구하면 평균이랑은 좀 다르게 그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 가중평균이 된다. 걔가 기대값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기대값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했고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하지 않았니? 됐지?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확률이 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확률 분포는 일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졸려. 보통 통계할 때 그러더라고. 재미없어 해. 다 뭔가 외워야 되거든. 미적분에서 애들이 제일 약한다더니 적분. 수투에서 애들이 제일 약한다더니 적분. 왜? 맨 뒤에 있으니까. 확통에서 애들이 약한다더니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맨 뒤에 있는 통계를 건성건성 보는 애들이 많아서 육모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 통계를. 그래서 8.15 통계 예방 특강도 있고 그래. 8월 15일 하루만 통계를 공부해도 다 맞는다 뭐 이런. 그래. 확률 분포는 첫 번째
이산확률 분포가 있고 여기는 연속확률 분포가 있어. 뭐가 좀 말이 거창한데 이산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이산적인 세계일 때 쓰는 거예요. 이산 가족이라는 건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산 가족. 그러니까 변수가 자연수거나 정수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사실 뭐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는데 한꺼번에 얘기하면 헷갈릴까봐 자연수, 정수처럼 이산적인 세계일 때. 실천적인 건 이런 거지 뭐. 자연수나 정수 등등등 이렇게 보자고. 연속확률 변수, 연속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세계에서 쓰겠다는 거야. 혹시 너 그 실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유리수는 조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니? 그 초등학교 때 뭐 수학 귀신, 수학 나라, 수학 바라기, 수학 짱 이런 동화책을 읽다 보면은 유리수는 조밀성을 가지고 있다 해. 대학 수학과 들어봤지? 그거부터 하자고. 유리수가 조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주장했냐면 각색을 좀 할게. 옛날에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던 시절의 기원 전이잖아.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러면 시작을 좀 중요시 보는 거잖아. 만물의 근원은 불 그러면 나중에 다 태워서 없어질 거니까 결과를 좀 주목해서 보는 거잖아. 대충 얘기하는 중이야. 전공자 아니야 나. 수학만 전공이란 말이야.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만물의 근원은 수라 그랬어. 정신머리가 없잖아. 만물의 근원은 물, 간지가 나잖아. 만물의 근원은 불, 간지 나잖아. 만물의 근원은 수래 또. 미친놈들이. 근데 만물의 근원은 수이고 그 수는 유리수예요 그랬었어. 근데 자가당착에 빠진 거야. 아니 살다 보니까 지네가 여기 타일 이렇게 보다가 1인데 씨발 이게 뭐지? 무리수야 이랬잖아. 근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만물의 근원은 수고 유리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리수가 생긴 거지. 뭐 히파수스인가 그 새끼가 발견했대. 그래갖고 꺼져 이 새끼야. 물에 빠뜨려 죽였다 그러잖아. 책을 좀 읽어. 걔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수고 유리수라고 했다고 이렇게 증명했거든. 타당한 게 생각해봐라 얘들아. 이게 유리수고 이게 유리수야. 절반을 쳐봐. 유리수지? 네. 또 절반을 쳐봐. 유리수지? 네. 절반을 쳐봐. 유리수지? 네. 거봐. 만물의 근원은 수고 유리수밖에 없어. 그런 거야. 이거를 유리수의 조밀성이라 그래. 조밀이 뭔지 모르나? 존나 많은 거 조밀성. 그래. 근데 또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얘들아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어. 유리수만 있는 거 같지? 아니야. 여기 봐. 여기 이게 유리수 표현 못하는 게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내려. 아 유리수를 표현 못하지 않니? 이거를 루트 2라고 하자. 이렇게 했잖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됐지? 이거. 아 그래. 그래서 실수가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모든 숫자들이 복소수 나오기 전까지 모든 수가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실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리수는 조밀성을 가지고 있다 해. 여기서 아주 말이 많았는데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연속적인 세계에서 놀고 싶기 때문에 변수가 무슨 수겠어? 실수인 거야. 변수가 실수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 쓰는 많이 쓰는 첫 번째는 어디다 쓸까? 확률 분포표를 많이 써. 확률 분포표는 표로 만들면 되는데 아까 그 확률 변수,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 걔를 주사위라고 하면 1, 2, 3, 4, 5, 6 주사위 눈 표를 처음이니까 다 만들어야겠지? 알았어. 친절한 민구씨 다 만들게. 아이고 친절해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px라고 쓰기로 하고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씩이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쓰는 것을 확률 분포표라 해. 출제확률이 매우 높고 확률 분포표를 쳐다보면 제일 처음 체크해야 할 것. 여기에 확률의 총합은 1이구나.
당연하지? 당연해.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여기를 A로 바꿔놓고 여기를 이렇게 B로 바꿔놨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한 것은 일단 1이어야 한다. 요것부터 체크하는 거야. 미정계수 결정할 때 식이 하나 부족할 수 있거든. 확률의 총합은 1부터 챙겨. 뭐라고? 확률의 총합은 1인 것부터 챙기는 거야. 그렇게. 아하, 그렇구나. 이 확률 분모표를 쓴다. 근데 아까 이거 평균이 3.5라고 안 했어? 3.5잖아.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봐. 3.5라고. 근데 3.5를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짓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거라고.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중앙값이 평균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3.5가 평균이지 그냥. 그 3.5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싹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눴잖아. 싹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까 얘기하기를 확률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기대값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결국 너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여기 있는 평균이 여기 있는 확률 변수랑 여기 있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싹 더했지? 싹 더했으니까 시그마 XP라는 걸 알아. 이렇게. 한번 읽어봐. 시그마 XP. 다시 시그마 XP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어. 여기서 X제곱의 평균은 이걸 제곱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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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쳐서 싹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되잖아. 6으로 나누면 되는데 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얘야. 시그마 X제곱 P. 됐지? 시그마 X제곱 P.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은 시그마 XP, X제곱에 대한 평균은 시그마 X제곱 P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다만 확률이 다 안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 평균과 유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대값일 때는 마찬가지 상관없지. 똑같이 계산하면 되지. 확률이 다르더라도. 곱해갖고 더한다. 앞에 보세요. 곱해갖고 더한다. 평균은 곱하고 더한다. X제곱의 평균은 제곱치고 곱하고 제곱치고 곱하고 제곱치고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할 수 있겠는 거야. 분산해.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는 거지. X제곱의 평균 시그마 X제곱 P 여기에다가 M제곱 저놈의 제곱 시그마 XP 너의 제곱을 하면 계산이 되는구나. 분산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분포표에서 노는 방법이야. 확률 분포표가 있고 두 번째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이 있어. 별거 아니야.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 한번 읽어봐. 확률 질량함수. 속삭이지 말고 다시 확률 질량함수. 그렇게 불러. 쟤는 확률 질량함수가 6분의 1이지 뭐.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이항분포야 여기는. 여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독립시행 확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어. 독립시행 확률일 때 어떤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 확률로 되어 있으면 그때의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게 있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시행 S랑 나올 확률이 중요해서 N하고 P를 쓰는 것이 약속이야. 이렇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러거든. B 그래. B만 기억하면 돼. 바이, 투, 바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어쨌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배울 일이고 여기가 또 문제야. 연속 확률 분포. 너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얘를 확률 질량함수를 그려보면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 여기 막대 그래프로 찍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찍어내. 이게 확률 질량함수야. 확률 질량함수인데 여기 있는 변수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는 연결돼 있지는 않잖아. 됐지? 연결돼 있지 않는데 연속 확률 분포로 가면 확률 변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래프로 나타내져서 y는 fx가 확률과 관련이 있는 함수로 표현이 돼. 확률 변수가 이렇게 실수니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썼던 것을 이렇게 쭈르륵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이 그래프로 표현이 돼 각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면 안 해 이럴까 봐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여기는 자연수 또는 정수야? 그러면 이렇게 찍어 나가는구나. 확률 질량 함수는 막대 그래프처럼 표현하는구나. 6분의 1이라는 그 확률 같은 걸 표현을 할 때 점만 찍지 않고 막대 그래프처럼 표현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변수가 실수기 때문에 쭈루룩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 됐지? 근데 확률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확률이 음수는 없잖아. 음수는 없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때 확률은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로 정의합시다. 그렇게 돼 있어. 확률 밀도 함수가 돼 있으면 그때 확률을 구하잖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넓이랑 같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시다라고 되어 있어. 뭔가 그래프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적분을 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돼. 물론 여기 지금 얘는 확률 변수 x가 A에서부터 B까지 있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때 확률을 적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확률은 총합이 1이잖아. 총합이 1이니까 여기에서는 너는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구간을 여기를 잡아. C에서부터 D까지 잡아서 그때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P, X가 C에서부터 갑자기 어려워졌어. D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하잖아.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fx dx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결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가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 그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축과 이루고 있는 넓이로 해보겠다. 적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논술이야. 수능에서는 적분이 필요가 없어. 왜? 직선밖에 안 나와. 포물선조차 나오질 않아. 직선이 나오니까 그걸 적분할 거야? 아니잖아. 사다리꼴의 넓이 구한다거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지. 그래? 근데 교과서에는 다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 그 논술에서는 이제 난리 부르스야. 이 함수를 막 이상한 함수를 줘. 이상한 함수를 주고 이제 확률을 구해볼래? 그러면 이제 적분을 쳐야 돼. 그런 거야. 약간 개요 설명만 잠깐 했어. 여기 확률 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별거 아닌 게 xi였을 때의 확률이 너라는 얘기는 여기 x1이 할까? x1일 때 확률은 p1 이렇게 쓴 거고 x2일 때 확률은 p2라고 쓴 거고 고실 거야. 쭉 가서 xn일 때 확률은 pn이라고 써서 확률 분포표를 만든 것처럼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평균이 너고 표준 편차가 너고 이랬다고. 그러면 좀 가보자. 근데 원래 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시그마 xp였잖아.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하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줬으니까. 평균을 줬고 표준 편차를 줬고. 그리고 계산하라 그랬으니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평균은 민감하잖아. 마이너스 5에 2x가 되고 더하기 1 이렇게 할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지? 분산과 동일한 성질. 뭘 무시해? 상수항을 무시해?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붙는다고? 절대값이 붙는다고. 그랬었지. 루트 분산이니까. 그래서 너는 5에다가 시그마 x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산수야.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15 더하기 1이 되고 여기 시그마 넣어. 더하기 5야. 그럼 뭐야? 네가 해.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은 ABC의 크기 비교를 해보세요 그랬거든. A는 1에서부터 50까지 자연수래. 그때 표준 편차를 A, 그때 표준 편차를 B, 그때 표준 편차를 C라 했대. 그러면 여기를 그냥 확률 변수 A라고 두고 여기를 보자고. 51에서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여기다가 50 더하고 여기다 50 더하고 여기다 50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B라는 확률 변수는 A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50을 더하면 되나 본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 C는 짝수잖아. 2, 4, 6, 8 쭉 가서 100까지 가는 거야. 그 말은 여기다 2배 한 거 같지 않니? 맞지? 아니 짝수니까 여기다 2배 하면 된대. 그럼 C는 2A 이렇게 데려놔봐. 그러니까 그 A라는 놈의 확률 변수가 A라고 하면 그때의 표준 편차가 A라는 거거든. 아래 거를 구하라는 얘기는 B라는 놈의 표준 편차를 구해. 이 말인데 A로 표현을 해봤더니 A 더하기 50이야. 그래? 어차피 너 무시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시그마 A랑 같잖아. 맞지? A랑 똑같겠네. 오케이? 이런 얘기고.
아래 거. 아래 거는 시그마의 C야. 근데 시그마의 얘는 2A잖아. 그러면 너는 얘가 앞으로 나가면 절대값이 걸릴 거 아니냐. 2 시그마 A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그럼 얘는 일단 시그마 A가 A였으니까 너는 2A가 되겠네. 이 상태로 놓고 이제 보기를 보는 거야. 보기를 보면 A하고 B가 같고 C가 더 크겠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답은 2번. 됐죠? 이런 식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12번, 13번 이쪽으로 갈게. 잠깐 쉬세요. 좀 길게 했죠, 지금. 자, 보자. 이걸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은 해볼게.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라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에서 네가 알고 있는 그런 거야. 뭐 자연수나 정수나 정역을 갖는. 연속 확률 분포가 문제인데 이산확률 분포에서 쓰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쓰는 그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 걔를 이렇게 얘기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확률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지? P라 그랬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래. 그래서 얘가 확률 밀도 함수 그래. 대학교를 가잖아. 그지? 그 보안 문서 아니야. 암호화된 보안 문서 아니고 대학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통계학 같은 걸 듣다 보면 야 PDF 구했냐? 아니 PDF 안 나오던데. 그럼 또 이제 또 무식한 애들은 또 이제 잠깐만 스캔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냐 이거야. 근데 이 용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 따라해봐. 확률 밀도 함수. 다시 확률 밀도 함수. 확률이 얼만큼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느냐를 표현한 게 확률 밀도 함수야. 아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니?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뿅 하고 생겨 있어.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확률, 예를 들어서 확률이 뭐 3분의 1이래.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얼만큼 그 구간 안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까를 찍어낸 거야. 얘는 확률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시그마 XP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합했지. 합했으니까 확률이 얼만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느냐를 찍어낸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을 구하려면 시그마로는 안 되고 정의역이 실수니까 인티그랄을 걸어야 되는구나. 적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의를 했던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찍혀내는 것은 확률이 얼만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느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찍혀있는 값들이 1보다 커도 상관은 없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또 확률이 정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확률은 0이라고 취급을 해. 어차피 이런 걸 알아봐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구나. 어쩌다 보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도 있겠구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확률을 구하려면 적분으로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뜨면 그 실수 전범위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 너는 1이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적분을 걸었으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구간으로 나와야 돼. 그 점에서의 확률은 정의하지 않거든. A에서부터 B까지 이때의 확률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처럼 받아들여도 괜찮아. 대충 설명했는데 알아먹겠어? 구분은 짓자. 여기 찍히는 함수값들은 확률이야 아니야? 아닌 거야. 확률이 얼만큼 밀도 있게 오밀조밀 모여 있을까를 표현한 함수라고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 실수 전범위에서 혹은 정의된 구간에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특정한 구간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다. 정분으로 표현하자. 그렇게 하면 돼. PDF라고 한다. 재밌어. 모르겠고. 자, 풀자. 어, 1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1이래. 확률을 그냥 찍은 거지 뭐. 이산확률 변수잖아. x가 0일 때 확률은 6분의 1이래. x가 1일 때 확률은 k래. 근데 갑자기 기분 나쁜 게 나왔지. p에다가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얘를 구하래. 근데 지금 떠 있는 게 연속 확률 변수니 이산확률 변수니? 이산확률 변수지. 연속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범위가 안 나왔잖아. 이산확률 변수잖아. 그래서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그 너는 뭐냐? 얘는 x 빼기 3이 있고 x 더하기 1이 있는데 이게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얘가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 이산확률 변수니까 여기 해당되는 것은 x는 뭐 이렇게 0이랑 1이랑 2랑 요거밖에 없을 것 같은 거지. 얘가. 그러니까 너는 px는 0일 확률이랑 px는 1일 확률이랑 px는 2일 확률이랑 이거를 더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 그래서 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니? K가 기분 나쁘지 않니?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제예요. 이 말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X가 있고 PX가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분의 1 0일 때는 6분의 1 1일 때는 K라고 정의를 했구나. 얘가 이 얘기구나. 그러면 확률의 총합은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12분의 5가 되는데 1이 되려면 K는 12분의 7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찾으란 얘기야. 여기는 12분의 7. 근데 제약을 지금 더 놨지. 너를 넣으세요 그랬는데 너는 아직에 정의가 안 돼 있는 놈이니까 너는 필요가 없고 0일 때 확률이랑 1일 때 확률이랑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0일 때 확률은 6분의 1 1일 때 확률은 12분의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12분의 9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13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 다시 연속 확률 변수가 정의가 돼 있으면 그 안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정의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는 확률을 0이라고 인정해도 된다는 뜻이야. 또 0에서부터 3까지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는 확률 밀도를 찍어내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치면 1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구간이 여기가 들어가 있거나 빠져 있거나 뭐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 있고 3이 있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얘기인데 함수값이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이 넓이가 1인데 0이 포함되어 있고 3이 포함되어 있거랑 0이 안 포함되어 있고 3이 안 포함되어 있거랑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뜻이지. 됐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럴 때 P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차 방식의 두근이래. 누가 온 것 같은데? 안녕? 잘 잤어? 아유, 잠은 소중한 거야.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자, 해봅시다. 얘가 2차 방식의 두근이라 그랬으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는지 뭐 봐야지. 3x가 있고 여기 2x가 있고 여기 1, 1이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x는 3분의 1이고 x는 2분의 1이고 이렇게 확률 두 개가 이렇게 정해지나 봐. 근데 얘를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이 수직선으로 표현을 할게. 여기 0이 있고 3이 있고 이런 상태야. 여기 뭐 1이 이쯤 있고 2가 이쯤 있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6분의 3이고 얘가 6분의 2니까 확률이 더 큰 건 이럴 때가 더 크겠네. 그럼 얘는 그것이 뭐야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이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 1보다 크고 요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야?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잖아. 됐지?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넘어가고 14번부터는 이산확률 분포표에 대한 얘기예요. 14번부터 20번까지는 이산확률 분포표에 대한 얘기인데 뭐 간단해. 짚고 넘어갈게.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가장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산확률 분포표를 쓸 수 있다. 위에는 x라고 쓴다. 아래는 x가 나올 확률 변수를 쓴다. 확률을 쓴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여기가 아까 주사위에서 표현했지만 1, 2, 땡땡땡 나가서 6까지 나와 있는 이런 확률 변수가 1에서부터 6까지 있다는 거야. 여기가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뭐 땡땡땡 나가고 6분의 1이고 이런 경우를 봤지.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해라? 어떻게 하라고? 집중! 곱한 다음에 더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xp로 계산을 하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x제곱의 평균은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더해라 그랬지. 그러니까 시그마 x제곱 p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변연대 분산 공식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으로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니까 시그마 xp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접근이야. 그런데 얘가 연속 확률 변수로 가잖아. 그러면 아까 그 시그마는 인티그랄로 바뀐다 그랬지. 이렇게 바뀐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올 때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변수 x는 x라고 하고 여기는 확률과 관련 있는 그 함수인 확률 밀도 함수를 들이대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면 되겠어요. 됐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분산을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정의되어 있는 구간 거기에서 x제곱의 fx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고교 과정에서는 내신 말고는 인티그랄을 거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 표현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산확률 분포에서 얘를 계산하는 건 너로 계산을 왜냐면 화이팅!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을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알려줬잖아. 적분을 치면 된다.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다. 여기서 출발했다. x제곱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다. 여기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논술에서는 나오고. 그러니까 너는 x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를 쓰면 되겠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제곱의 fx dx 이렇게 쓰면 되고 빼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fx dx 제곱을 치고 이렇게. 희한하게도 메디컬 계열 수리 논술을 보면은 경희대 의학과 문제 이런 거를 보면 계속 이런 게 돼. 되니까 연결지어서 계산을 하자.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14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재활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걔를 풀어 보려고요. 시간을 좀 줄게요. 1-26번까지 봅시다. 1-14번부터 1-26번까지. 질문만 받을 생각이야? 시작. 그래, 잘 잤어, 정민아? 조금 같이 적응해 볼까? 14번부터. 별거 아니야. 쫄지 마. 정의부터 보자고.
0에서부터 10까지 잘 정의되어 있는데 확률 분모표네. 이산확률 변수겠네. 그럼 여기는 이산확률 변수 취급을 해서 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f의 3이라는 것은 라지 f에 0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을 써보세요 그런 얘기니까 x가 0일 때 더하기 1일 때 더하기 2일 때 더하기 3일 때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P0부터 P3까지 더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여기도 G3을 구하라 그러면 3보다 클 때니까 3보다 클 때는 이제 4, 5, 6, 7, 8, 9, 10 여기까지 확률을 더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좀 알았어. 여기를 봤지. G3이라는 걸 쓰자. 마침 나왔네. P에 X가 3보다 클 확률을 쓸 거야. 그 머릿속의 생각은 X가 4일 때 확률부터 막 더하겠지. P에 10까지밖에 없으니까 X가 10까지의 확률을 다 더하는 것이 얘로군.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P0부터 P10까지 합하면 1이잖아.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러면은 F3을 구해야겠네? 그 F3이 뭐야? F3은 P에 X가 0에서부터 3까지 요거 전체에서 빼란 얘기거든. 1에서 빼라 그랬으니까 너는 PX가 0 더하기 PX가 1 더하기 PX가 3인 것을 빼란 얘기야. 전체에서 남는 게 그러면 4부터 출발하지 않겠니? 4일 확률, 5일 확률, 6일 확률 쭉 가서 10일 확률을 하라는 얘기거든. 맞네 뭐. 그래서 참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됐지? 그렇게. 아래 거는 3에서부터 8까지의 확률이니까 얘는 P3부터 P8까지 더하는 거지. 이렇게 P3부터 P8까지 더하면 되고, 라지 F의 8이라는 것은 확률인데 0에서부터 X가 8까지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는 저걸로 쓸게. 그냥 P0에서부터 이렇게 더하겠지. 쭉 가서 P8까지 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라지 F의 3이라는 둘 다 라지 F의 3이야? 잠깐만, 썰렁하잖아. G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지 F네. 가. 얘는 P에다가 0에서부터 X가 3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러면 P0, P1, P2, P3 요걸 더하라는 거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 빼. 그럼 P4부터 있을 거 아니야. P4부터 P8까지 있는 거거든. P4부터 P8까지 지금 있는 거니? 아니지. 3부터 있지. 그러니까 넌 이제 안 돼. 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얘는 P3부터 있겠지 뭐. P3 더하기 P4 더하기 또이 가서 P8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 해결하면 되네. 너는 G의 2니까 P가 X가 2보다 클 확률이야. 2보다 클 확률이면 P3부터 가겠지. 2는 안 되니까 P4가 있어서 이렇게 쭉 가서 P10까지 있겠군. 이렇게 하면 되고, G8은 X가 아이 뭐야 이거 8보다 클 때 얘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P9랑 P10이랑 여기 빼래. 그러면 P3부터 P8까지 있겠네. 뭐 그렇네. 있네. 그래서 너는 맞아 라고 하면 돼. 됐죠? 이게 교육청 4점짜리야. 그 용어의 정의만 알면 된다니까? 너 행복하다니까 이거. 행복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억 디귿이 참이고. 15번. 15번은 그래. 구하는 건 얘야. 근데 연속확률 변수가 아니야. 이산확률 변수야. 이산확률 변수니까 얘는 P1이랑 P2랑 P3을 이렇게 더해볼까? 이거라는 거야. 넌 덧셈을 잘하냐? 그건데 P3이 문제였지. 이게 뭐냐면 이거 총합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총합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A가 나오겠네. A 나오면 너랑 더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아래 거 험난하게 생겼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이거를. 그러면 내신 문제를 보다 보면은 범위가 좁다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스스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수능 특강의 금연권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작년까지 보면은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를 직접 구하게 하는 문제가 교과서에 어차피 있다 보니까 몇 문제 싫기도 해. 근데 여태까지의 패턴은 계속 수능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를 주고 해석하는 거 위주로 내기는 냈었어. 근데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이 K가 짝수일 때는 1이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 뿔, 뭐 이렇게 뿔 이렇게까지 가나 봐. 짝수일 때는 플러스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처음 이거 보면 뭐부터 챙기라고?
그래, 확률의 총합이 1인 것부터 챙기라고. 싸그리 멍청 합했는데 1이 나와야 돼. 10개 있겠지? 10개 있는 거니까 여기는 10이겠네. 그럼 P는 5겠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됐고. 근데 평균을 구하래. 이렇게.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가지고 더하세요. 곱해가지고 더하세요. 이렇게 한다 그랬지? 곱해갖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잠깐만. 그치, 여기가 P가 아니지. N이겠지. P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걸 구하면 안 되잖아. 미안. N이 5 이렇게 되는 상태였겠지. 맞지? 그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P를 구하라는 얘기는 N이 5니까 어쨌든 10개예요. 여기가 10가지밖에 지금 없는 거야. 10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구해야지 뭐. 곱해가지고 싹 더해. 싹 더한 게 4분의 23인 걸 만족하는 P를 구하면 되겠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계산해서 하면 된다. 이쪽 17번. 17번은 처음에 체크해야 될 건 얘야.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 A 더하기 B가 7분의 3일 거예요. 요거 하나 챙기고. 그 두 번째.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양 옆에 곱과 같아요. 요거 챙기고. 세 번째. 세 번째는 평균이 24라며 시그마 XP잖아. 곱해갖고 더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7분의 4K 더하기 2A의 K 더하기 4BK. 이거를 다 더한 것이 24라는 소리네. 구조 보면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지. 결국 변수는 두 개 있는 거랑 다름이 없지. 그러니까 그 연립방정식표면 K가 나오겠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메모하고. 그 다음 여기 18번. 18번은 평균이 5라 그랬잖아. 분산을 구하래. 분산을 구하면 이제 평균부터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뺄 거야. 평균은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x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돼. 그 x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a하고 b를 뽑아내야 돼. 맞지? 관계식이 두 개가 있을걸?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은 1이에요.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하면 8분의 3이니까 8분의 3에다가 a 더하기 b를 하면 1이에요. 여기서 관계식 하나 나오고, 평균이 오라 그랬으니까 곱해가지고 더해. 곱해가지고 더하면 두 번째 4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2분의 1 으악 8b 얘가 5예요. 연립방식 풀면 ab 나오겠네. ab 나오면 이제 x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더한다. 그거만 계산하면 되겠네. 됐죠? 됐어요. 근데 여기 얘 분산을 구하라는 말은 vy를 구하라는 얘기고 10x 더하기 5의 분산을 구하는 거야. 분산은 뭘 무시해? 상수항은 무시한다. 앞으로 나가면서 분산이야? 뭐로 나가? 제곱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100 bx 이걸 구하면 돼. 그러니까 분산을 오리지널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평균도 구해야 되고 x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고 이 귀찮은 작업을 해야 돼. 근데 평균 바로 보이냐? 잘 안 보이냐? 아까 기대값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확률이 달리 나와 있을 거는 확률이 큰 쪽으로 뭔가 몰리는 느낌이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 얘 평균을 구하면 원래 이렇게 하잖아.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할 거 아니냐 이렇게. 더할 건데 여기가 확률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평균이 1.5야.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1.5가 나와. 해보면 1.5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얘를 계산해야 돼. 어차피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라서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더해.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필요 없고 제곱해서 곱해 10분의 3이고 제곱해서 곱해 10분의 4 12 제곱해서 곱해 10분의 18 이렇게 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잖아. x제곱의 평균을.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계산하면 분산이 나오고 분산에다 100을 곱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 산수야. 잘 산수하면 돼. 얼마나 편해. 메모하시고. 메모가 다 된 사람은 이제 그 나머지 문제도 좀 풀어보자고. 26번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또 해보세요. 하자. 21번. 스타일은 이래. 확률 질량함수를 줬고 3x 빼기 1의 평균을 구하라. 이쪽이야. 그러니까 얘는 3x 빼기 1의 평균을 구하자.
평균은 민감하니까 다 튀어나오고 얘를 구하자. x에 대한 평균만 구하면 되네. 이산확률 변수네. 확률 분포표를 생각하면 되겠다. 확률 변수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으니까 1, 2, 3, 4, 10까지 있겠네. 확률 변수는.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px라고 쓰고 나올 확률을 생각하려고 봤더니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돼 있네. 여기는 55분의 1, 55분의 2, 55분의 3 이렇게 찍힐 것이고 55분의 10이라고 찍힐 예정이다. 그러면 평균만 구하면 되네. 맞지? 평균 어떻게 하자고? 곱한 다음에 더해라. 시그마 xp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지. 그 평균은 시그마 xp니까 전부 다 일단 55가 있잖아. 55가 있고 얘가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가서 10의 제곱까지 합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시그마 공식으로 해봐. 할 수 있잖아. 6분의 10, 11 두 개 더해서 21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될 거야. 그거 해놓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 구슬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고 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거는 얘를 구하면 된다. 5x 더하기 2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5가 나오고 평균 구하고 더하기 2를 하면 되네. 평균만 구하면 되네.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확률 변수가 구슬에 적힌 숫자잖아. 왼쪽이랑 비슷해 보이지? 1, 2, 3 똑같지 거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전체는 55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체는 55개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뽑을 확률을 계산해야지. 55분의 1 한 개니까 얘는 두 개 있다며. 구슬에 적힌 숫자는 2인데 걔가 두 개 있잖아. 55분의 2이고 똑같네 뭐. 얘는 55분의 3이고 세 개 뽑는 거니까 55분의 10이 돼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됐지 뭐.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평균 구하면 되네. 왼쪽이랑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고 그 평균을 대입하면 된다. 됐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쪽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확률 변수 x랍니다. 그러니까 x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써야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결정이 됨.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제로인 거는 4밖에 없어. 1인 거는 1이랑 5가 있네. 2인 거는 2랑 6이 있네. 3인 거는 3 하나밖에 없네. 3하고 7일 텐데 뭐 7이 나오겠어? 안 되겠지. 이렇게 됐네. 그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거니까 확률 써.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써놓고 얘는 좀 단순한 확률이라서 금방금방 잘 하면 되는데 항상 확인해야 될 거는 그래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거는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걸 확인해야겠지.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골라 적을 수 있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시그마 xp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가 여기는 1, 1, 2, 2, 2, 4 이렇게 돼 있대. 정유면체에 저기 써 있다고 했고 윗면에 적힌 숫자를 x라고 하재. 너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알았어. 2에다가 5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배의 2x 더하기 3으로 계산하면 된다. 평균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 윗면에 적힌 숫자가 1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고 px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윗면에 적힌 숫자가 1인 경우는 뭐 이렇게 6분의 2겠지. 2인 경우는 6분의 3이겠지. 4인 경우는 6분의 1이겠지 뭐. 확률 총합 1인 거 확인했고 이제 해.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평균이 나오겠네. 됐죠? 된 걸로 해요? 된 걸로 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사면체가 있단다. 바닥에 닿는 면을 제외하고 세 면의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바닥에 닿는 면이 2일 때 있고 4일 때 있고 6일 때 있고
8일 때 있어. 근데 이거를 다 합하면 20이거든. 20이니까 나머지 그 3개의 숫자의 합을 x라고 두기로 했잖아. 20에서 하나씩 빼. 여기 18, 16, 14, 12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순서대로 쓰지 뭐. 여기가 12, 14, 16, 1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 확률을 쓰라 그러면 뭐 이런 거겠네. 그러면 이제 얘가 12가 나올 때, 14가 나올 때, 16이 나올 때, 18이 나올 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네. 각각 확률은 뭐 4분의 1이지 뭐. 됐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3개의 총합이 18이 나오려면 바닥에 닿는 것은 2여야 한다. 3개의 총합이 16이 하려면 바닥에 닿는 것이 4여야 한다. 그 바닥에 닿는 면이 이제 2가 되려면 4분의 1이잖아. 그렇게 하면 될 일이잖아. 그렇게. 평균이 뭐겠냐? 15겠지. 기대값이랑 평균이랑 중앙값을 택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거라서 그냥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평균도 구해야 되고 15 빨리 구해봐 소용이 없다니까. 이걸 또 해야 돼 어차피.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 x제곱의 평균이니까 아이고야 4분의 12의 제곱 아이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12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의 평균이 나올 거고,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뺄 거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뭐 재평평제를 하던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적응되셨죠? 천천히 하면 돼요. 여태까지 한 수학 중에 제일 쉽지 않니? 행복하죠? 아 진짜 행복해요. 세상에나 이렇게 쉬운 수학이 있다니. 근데 애들 개 많이 틀려. 안 봐서 그래 안 봐서. 저기 흰 공이 3개고 검은 공이 2개인데 2개를 뽑았대. 그때 포함된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지. 아 조심해야겠다. 흰 공이 가장 적을 때가? 가장 적을 때? 빵개.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하세요. 꼭 선지 같은 데 그거 꼭 있어요. 빵개, 1개, 2개, 3개. 아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해야죠. 이게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문제로 바뀌었죠.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아요.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는 너잖아. 5개 중에 2개를 뽑았을 거예요. 흰 공을 안 뽑았어요? 검은 공에서만 뽑았겠지 뭐. 이렇게 5개 중에 2개를 뽑아요. 흰 공을 1개 뽑았어요? 흰 공을 1개 뽑았으면 검은 공 중에 1개 뽑고 흰 공 중에 1개 뽑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씨 5개 2개를 뽑았어요? 흰 공을 2개 뽑아요? 2개 뽑아 그래.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흰 공을 3개 뽑았어요? 5개 중에 2개를 뽑고 흰 공을 3개 중에 3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빨리 얘기 좀 해주지. 2개만 뽑는다고. 뭐라고? 아니야.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선생님 멈춰! 뭐 이러지. 아무튼 10분의 1. 얘는 10분의 6. 10분의 3.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예요. 전반전이죠. 이산확률 변수의 전반전이에요. 전반전인데 난 계속 할 거야. 27번부터는 뭐냐면 이항분포예요. 근데 지금 계속하면 싫어할 거잖아요. 잠깐 쉬어야겠죠. 잠깐 쉴게요. 진도 그만 나갈까?